안녕하십니까, 워낙입니다. 블랙베리 키1은 스냅드래곤 625 4기가 램 4.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입니다. 3년 전 스마트폰임을 감안하여도 성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블랙베리 키1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유가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고도의 작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 이 점은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화면 크기 또한 4.5인치로 매우 작지만 이는 물리 키보드의 탑재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허나 3대2 비율의 화면비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2020년 현재 왜 3년 전 출시한 스마트폰을 추천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2년 약정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을 한번 구매하면 2년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해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2년 약정의 핸드폰 구입은 너무 리스크가 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추천합니다. 현재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블랙베리 키1을 중고로 구매하여 우선 사용해보고 블랙베리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익힌 후에 블랙베리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지 혹은 구매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키1은 중고나라에서 약 10만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2는 약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리 키보드 스마트폰을 한번 경험해보고자 30만원 정도의 금액은 조금 부담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여 비교적 저렴한 키1을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단점과 장점 소개하겠습니다. 블랙베리 OS 7.0 이전의 OS는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OS였습니다. 이는 이쁜 쓰레기라는 오명의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키1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여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장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쁜 쓰레기라는 오명으로 사용상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듯 하지만 키1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최적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각 통신사의 기본 어플이 없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키1을 처음 접한 저의 느낌은 와 진짜 이쁘네 였습니다. 왜 이쁜 쓰레기라는 오명이 붙어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또한 2년 동안 키1을 사용하면서 우와 이 핸드폰 뭐예요?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 핸드폰은 어디서 산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외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그 장점이 더욱 돋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관 하나는 독보적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질문하고 스마트폰을 자세하게 보길 원하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폰이라는 장점 하나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키보드는 외관뿐만 아니라 사용면에 있어서도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손이 평균보다 큰 저는 기본 스마트폰을 타이핑을 할 때 오타가 아주 잦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블랙베리 스마트폰의 물리 쿼티 자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매한 건 아니지만 키보드는 정말 만족하였습니다. 물리 키보드는 손으로 만져지는 촉감 때문에 오타는 줄었으며 해당 키보드는 터치를 지원하여 제스처로 문구를 삭제하거나 혹은 화면의 스크롤 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물리 키보드는 각자 모두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편하고 키1 중에서 외관 다음으로 가장 만족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짧게 누르기와 길게 누르기로 구분하여 한 개의 키에 2개까지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어 총 52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는 약 20개 미만이었습니다. 다 기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와 같이 화면에 어플을 꺼내두지 않고 키보드의 단축키로만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제일 신기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 스페이스바에 탑재된 지문인식입니다. 이 지문인식은 꺼진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고 스치기만 해도 잠금이 풀릴 정도로 빠르고 정확합니다. 키1은 USB Type-C, USB 3.1 단자를 사용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모두 Type-C 단자이며 3년 전 스마트폰임에도 USB Type-C를 사용한다는 것은 장점임이 틀림없습니다. 3500mAh의 배터리를 가진 키1은 스냅드래곤 625를 사용하여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로 인한 배터리 사용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이 꽤 많은 편입니다. 키1으로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진 않았지만 카톡 및 영상, 이메일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꽤 긴 편임에도 오전에 100% 충전 상태로 잠들기 전까지 보편적으로 30%대를 유지하는 걸 보면 배터리 효율은 정말 꽤 좋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충전 또한 매우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약 2시간 안에 모든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키1은 4.5인치의 크기 3대2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에 물리 키보드를 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화면에 타이핑을 할 때 화면 아랫부분에 키보드 자판이 없으니 타이핑 시에는 화면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 4.5인치의 화면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 3대2 비율로 유튜브나 기타 다른 영상에 위아래 블랙바가 생기는 부분은 안 그래도 작은 화면에 영상이 더 작아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물리 키보드로 인한 타협점이니 저는 감안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키원은 순정 안드로이드와 가깝습니다. 처음 키원 사용 시 블랙베리 특유의 몇 가지 어플을 제외하면 구글을 통한 기본 어플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메시지 어플 및 갤러리 어플은 모두 구글이며 구글 갤러리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갤러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앱 혹은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기본 어플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모두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처음 키원을 사용할 때 한영 전환 찾는데 엄청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통합 품질이 향상되는 VoLTE 설정 또한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키원의 기본 설정 및 사용이 어려워 네이버 블랙베리 카페에 가입하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설정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대략 8시간 정도 걸려 설정한 듯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법이 어렵습니다. 편하게 사용을 하면 이것저것 설정을 해야 하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후 이 설정이 너무 귀찮아 2년 동안 핸드폰 초기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카드 어플에서 인증 시 숫자 입력이 안 되어 다음으로 진행이 불가한 사례도 있어 이러한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키원은 방수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화면 하단에 위치한 키보드에 물이 들어갈까 비 오는 날에는 밖에서 키원을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리 키보드 특성상 다른 방수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보다 더욱 신경이 쓰이는 점은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해외 스마트폰으로 오는 불편함 또한 있었습니다. 티머니 사용 불가 및 삼성페이 등의 사용 불가로 남들은 다 사용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매우 아쉬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니 티머니 삼성페이 등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대중적이지 않은 모델로서 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키원 주변 기기는 일반적인 가구점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한정된 종류의 케이스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화면 보호 필름도 가격이 비싸거나 한국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하여 한 번에 3장 혹은 4장씩 주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AS 센터가 많지 않다는 점, 수리 비용이 비싸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약 1년 정도 사용 후 키보드가 잘 눌리지 않아 정식 AS 센터에서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약 25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아마 그때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키원의 카메라는 f2.0, 후면 1200만 화소, 전면 800만 화소입니다. 전 후면 각각 1개의 렌즈로 사용하며 어두운 곳에서 사용이 불가할 정도였습니다. 밝은 곳에서는 그럭저럭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심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고사양 게임을 제외하고 영상 시청, 네이버 혹은 카톡, 쇼핑 등의 사용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스마트폰을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블랙베리 키원을 약 10만원 초반의 중고로 구매하여 직접 장점과 단점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이 2년 약정으로 새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